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자, 우선 특집입니다. 특집으로 마련한 이번 주 국방 매거진. 지난 4월 28일이었죠.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다음 달인 6월 초에 시작할 것으로 진행됐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30세 이상 군 장병 12만 6천 명에 대한 접종이 군내 특별 방역 차원에서 앞당겨진 겁니다. 자, 이에 더해 지난 3일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30세 미만 군 장병들에 대한 접종도 5월 말에 진행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군의 작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든든한 방역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국군 의무사령관 최병섭 의무사령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특집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군 의무사령관 최병섭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바쁜 시기인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 4월 28일부터 30세 이상 장병들을 시작으로 첫 접종을 시작해서 2주 안에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현재 진행형이죠. 먼저 이렇게 속도를 내서 접종을 완료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보건당국에서 정한 사회 필수 인력 조기 접종 계획에 따라 원래는 저희 군 인력이 5월 초에 예방 접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예방 접종 대상이 됐던 12만 3천여 명들은 네. 30세 이상 군 간부와 군무원이 주 대상인데요. 네. 이분들은 그 영내에 거주하는 우리 장병들과 달리 영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또 사회 그 지역 사회와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을 통해서 군내 코로나가 유입이 되거나 또 확산되는 그런 위험 리스크가 좀 있는 분들이라서 네. 저희는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군내 코로나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또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집단 생활을 하는 네, 사람들이다 네, 보니까 네,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네. 이 수급에 대한 얘기들이 네. 많이 오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를테면은 이게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네. 12만 명 한 번에 어떻게 다 맞추냐 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곧 있을 또 30세 미만 대상자들에 대한 얘기도 오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어떤 부분입니까? 네, 저희 이번에 접종 대상인 30세 이상 군 장병은 그 대상자가 13만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동의하신 분이 한 11만 3천여 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물량은 한 12만 6천 도즈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접종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30세 이하의 우리 실질적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원래 계획대로 6월 초에 시행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지금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과 협의하에서 물량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초에 예정되었던 30세 미만의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예방접종에도 물량 수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에도 물량 수급에 문제가 없고 네. 향후 계획도 문제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자, 접종을 진행을 하시면서 사실 뭐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제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특히나 이런 제한 사항들 그리고 접종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 단계도 네.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 두 가지 네. 질문에 대한 네, 답변도 네,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군이 조금 민간보다는 조금 유리했던 게 뭐냐면 네. 군 내부적으로는 군 병원이랑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의료인들하고 그다음에 그 근무하는 비의료인 대상으로 사실은 3월부터 1차 접종이 한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접종 진행을 하면서 백신의 이송이라든지 보관, 불출, 분주, 그다음에 놓는 것까지 다 한번 연습을 다 했었고 그때 경험을 노하우로 지금 전군적으로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각 군단의 접종센터라든지 사단에 접종하는 인력들이 그때 와서 한번 견학을 하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급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큰 문제는 없이 순조롭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모 매체에서 이제 통해서 접촉을 했던 내용이 이제 30세 이상 장병 군무원들의 접종 동의율이 80% 이상인데 반대로 어떤 매체에서는 또 20%의 주안점을 두고 보도를 한 매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 접종 동의율, 접종률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네. 오해를 불식시킬 수 그렇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저희가 매일매일 현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0세 이상 군 장병, 군무원 포함해서 접종 대상자는 13만 한 3천여 명이 되고요. 네. 이 중에 11만 3천여 명이 접종을 하겠다 동의를 해서 접종 동의율은 한 86%가 됩니다. 현재 이 중에서 한 6만 5천여 명이 접종을 시행해서 접종 진행도도 49.6% 정도 거의 50%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명확한 거는 86% 100%다. 동의율이고 그 인원들이 현재까지는 다 순차적으로 다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랑 이제 반밖에 안 차 있네. 네. 그런 얘기처럼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86%라고 하면 결코 적은 인원은 사실 네, 아닌 그렇습니다. 거죠. 자, 무엇보다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군의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80%이 수치가 나온 근거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 보건당국에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가장 좋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나오는 백신들의 그 예방 효과를 한 80에서 90% 보고 있고 90%로 잡았을 때 네. 전체의 80% 정도가 예방 접종을 한다고 봤을 때 8, 9, 72% 정도의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군에서는 내부적으로 접종률을 80%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좀 더 높게 설정을 해야 전체적인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빨리 더 조기에 형성될 수 있다 이건 것 같습니다. 자, 방금도 집단 면역에 대해서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 군에서 특히 더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면역에는 집단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고 인위적으로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감에 걸렸다가 면역이 생긴다처럼 이 코로나도 감염이 되고 난 이후에 항체가 생기고 면역 반응이 생기는 그런 경로가 하나 있고 지금처럼 이제 그 자연 면역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면역을 획득해주기 위해서 예방 백신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방 접종을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사실은 집단 면역에 유리하고 특히 군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밀집, 밀폐, 밀접한 환경이라서 사실은 한 명의 확진자가 있다 그러면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다른 인원들에게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집단 면역을 빨리 형성하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부대, 사회로 이 확산되는 것을 늦출 수가 있고요. 또 집단 면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감염이 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또 막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 예방접종 같은 인위적인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이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면 사실은 중증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지금 요즘 보면 인도나 또 예전에 보면 유럽 쪽에서 중환자가 많이 생겼는데 사망자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서 그게 확 떨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중증 질환으로 이완이라든지 사망률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초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방역 자체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오갔지 않습니까? 지금 또 여론이 약간 바뀌어서 뭐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로 오가면서 이제 약간 방향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혹인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존에 잘했던 게 확산세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면역이 형성이 별로 안 됐던 건데. 사실은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감염이 들어올 때 막아주는 차단, 들어오지 못하게 예방하는 차단, 방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면역을 형성해서 이겨내는 방법이 있고 걸렸을 때 치료하는 치료약제가 개발돼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초기에 우리가 잘했던 거는 들어오는 차단을 굉장히 잘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면역 획득을 위한 방법에는 또 다른 이런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같이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잘했고 지금도 또 뭐 백신 수급이나 예방 접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군 의료를 이렇게
관리하고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세 가지 방역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 방역 전략이 잘 됐던 거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방역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요즘은 이제 언론에 나오는 치료제까지 개발이 된다면 사실은 코로나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독감이나처럼 나중에는 잘 막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군이라고 통칭을 하겠지만 사실 각 국가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 네네. 상황이 다 다른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계 각 군이 먼저 백신 접종한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네네네네. 미국이나 영국도 있고 네네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들과의 교류나 협력도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국내 예방접종, 아까 말씀드린 3월에 군병원이나 의료진에 대한 네. 예방접종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희보다 먼저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또 노하우가 조금 더 많은 여러 나라들과 그렇죠. 교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한미군에 여기 65무여단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네네. 거기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먼저 들어와서 예방접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행 전에 저희가 화상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시행하는 중간에도 저희가 이제 그쪽 직접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군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는 이스라엘하고 화상회의를 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그때 전체 국민의 뭐 40~50% 정도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접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좀 알고 싶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접종을 전 국민 접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제 군에서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는데 특히나 이스라엘과 저희가 화상회의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저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는 환자 관리를 원격 진료나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관리해 주는 거. 그다음에 빠른 역학 조사와 그다음에 그 격리해야 될 인원들에 대한 빠른 격리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번에 저희가 의무사에서 운영하는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콜센터라든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도움을 많이 받고 저희가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의무사에서 지금 이제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부분은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교류나 네. 협력을 통해서 네, 가져온 아이디어를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갑니다. 백신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이번에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백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 이제 백신, 이제 자체 의학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사실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다. 가장 큰 골자일 것 같은데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면역 효과, 이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네. 그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은 이때까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고 사실은 이 백신도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르고 네. 아직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고 이제 면역 반응이라든지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 생기는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이제 뭐 군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파병 장병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맞고 4주 이후에 검사를 이제 항체가 생기는지 이렇게 질병청과 협조를 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4주 이후에 한 99% 정도에서 항체가 생기더라.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감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무섭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코로나19 접종을 하고 나서 이 2차 감염이 된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방접종을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체가 생기기 전에 네. 4주나 2주 정도 사이에 항체가 생기기 전에 확진자를 접촉했든지 이렇게 하면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체가 생긴 이후에 항체 효과가 점점 낮아지는 시점에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뭐 유럽발이라든지 인도발이라든지 브라질발이라든지 이런 변이들이 각종 변이들이 생기고 있고 뭐 인도 같은 데는 3중 변이까지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들에 대한 현재 나와 있는 백신들이
얼마나 방어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에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50% 이상의 국민들이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생기던데 이 감염자들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이 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더라. 이렇게 돼서 백신을 맞는다고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독감 백신을 맞고 나면 독감을 알아도 약하게 앓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위험한 경로로 안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 예방 접종을 맞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면역 항체가 생겼을 때는 내 몸에 들어오는 것도 막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것도 막아주지만 두 번째는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약하게 앓고 지나가고 아주 치명적으로 앓고 지나가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중증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경증으로 끝내주느냐 그렇죠. 이 방향을 잡아주는 네, 하나의 네, 방법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접종을 했고 지난 3월에는 저희 아내가 이제 의료인이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했는데 둘의 반응이 너무 달랐던 게 저는 사실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상당히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와이프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막 치솟으면서 옆에서 제가 병간호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농담 삼아서 너가 등치가 커가지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도 맞는 겁니까? 독감 예방 접종을 일례로 들어보면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나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게 하루나 이틀 뒤에 약하게 감기 증세나 독감처럼 앓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소량의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몸의 생체의 면역 반응이 그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일어나서 다음번에 실질적으로 큰 감염이나 다음번 감염이 왔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하는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맞고 났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들이 뭐 국소적으로 대부분이 경증인데요. 국소적인 반응 또 전신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소적인 반응은 주사 맞은 부위에 압통이라든지 부어오른다, 단단하다, 아프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전신적인 반응은 두통이나 발열이라든지 몸살, 감기 기운 뭐 이런 정도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한 3일 이내에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는 이런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미한 두통 정도랑 근육통이 있었거든요. 이게 열나는 것도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어서 자, 근데 이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 징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증 이상 반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의 이런 위중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건데 가장 흔한 거는 사실은 예방 접종을 맞고 난 이후에 즉시 나타나는 급성기 그 과민 반응으로서 숨쉬기가 힘들다든지 몸에 온몸에 두드리기가 나고 입술이 붓고 눈이 충혈되고 이러면서 나 숨쉬기가 힘들어요. 혈압이 떨어져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라서 현장에서 응급 조치 후에 군 의료진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콜센터로 해서 응급 조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또 혈소판 감소증, 혈전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이적으로 예방접종 후 한 4일 이후부터 한 달 사이에 일어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3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두통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부위에 출혈이 계속 단다든지 아니면 숨쉬기가 답답한데 발열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3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런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의료진을 만나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백신 접종 후 장병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제 장병들에게 줄 수 있는 실전 정보 세 번째 주제로 만나봅니다. 백신 접종 이것만 알자인데 주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 이것만 알자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접종 후 경증과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병 개인들의 대처 방안과 군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예방접종을 맞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주사 맞은 부위가 붓고 아프고 이런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가운 물수건이나 네. 얼음팩으로 찜질을 좀 해주면 그 다음 날 정도 되면 괜찮아지고요. 그 네. 다음에 많이 이제 또 병증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두통이나 발열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해열제 처방을 해서 한 번, 두 번 드시면 많이 가라앉으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맞은 데가 아파요, 단단해요, 열이 나요, 네.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속이 울렁울렁하고 토할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인데 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한 3일 정도에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뭐 혹시라도 이제 구토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내가 이 증상이 맞나 안 맞나 의심스럽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군과 저희 의무사에 이상반응 전담 상담팀을 편성을 해서 14명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하면 적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나는 걱정이 돼요. 그러신 네. 분들은 또 가까운 그 군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민간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의사한테 상담을 받고 이렇게 진료를 받고 조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맞고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언제라도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 전화로 1666에 네. 5947이라고 저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혹시라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네. 적절하게 조언을 받으시고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666에 5947번입니다. 콜센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실 접종 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종합된 국내 이상 반응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앞서서도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네. 있을까요? 이건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는 게 네네. 맞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대상자 중에 지금 한 49.6%가 접종을 했고 인원들은 한 6만 5천여 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저희 상담팀으로 이제 콜 문의를 한 분들은 한 388건이 있고요. 전체 접종자들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접종자의 한 0.6%가 이제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셨고요. 이 중에 한 28.3%인 110건 정도는 단순히 예방접종에 관련한 뭐 이런 궁금증이라든지 네. 이런 걸 문의하셨고요. 한 71.6%인 278건은 이상 반응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네. 대부분이 그 경증 이상 반응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 두통. 어떻게 해요? 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는 상담을 통해서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얼음 찜질을 하세요, 해열제를 좀 드세요, 아니면 물을 좀 많이 드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기 반응은 한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급성기 반응은 5건 정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응급 조치가 되고 군 의료기관을 후송을 해서 대부분 한 1시간이나 2시간 내에 다 회복이 돼서 정상적으로 복귀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접종 전에 나는 과연 뭘 준비해야 할까? 이게 사실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저번 주에 접종을 맞기 전에 삼겹살을 되게 많이 먹고 갔습니다. 인터넷에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삼겹살 먹고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덜 아프다라고 하는 구설수가 오가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삼겹살 되게 많이 먹고 갔거든요.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접종 전에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 네, 접종 전에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접종을 맞을 수 있게끔 내 몸의 컨디션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접종이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은 한 2, 3일 전부터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또 온도나 감기나 걸리지 않게 조심을 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몸이 가장 최고의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맞는 게 면역 반응도 가장 잘 일어나고 그다음 내 몸에 생기는 부작용도 가장 적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혹여라도 내가 이게 지금 몸 상태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군의관이나 의료진들이 문진을 할 겁니다. 문진을 하면 그 상황에서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접종을 오늘 맞든지 아니면 조금 연기해서 맞든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접종 이후에도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이상 반응 징후를 관찰하는 대기 장소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감기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또 급성 질환을 지금 앓고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맞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회복하신 후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장병들에게 당부의 말이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말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세 가지 크게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들어오는 걸 막는 차단 전략이 있고, 하나는 인위적으로 면역을 형성하는 예방접종의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질환에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사실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그 공중보건의 수단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방접종이라는 게 나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도 보호하지만 내가 퍼뜨릴 수 있는 우리 동료, 그다음에 내 조직, 우리 지역사회, 국가 전체를 감염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불확실한 정보라든지 또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예방접종을 많이 맞아서 그다음에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될수록 사실은 우리가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그 방어율이 90%, 80%라고 봤을 때 80%의 접종률을 가지고 계산하면 한 70%의 집단 면역력이 형성이 되는 상황이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동참하셔서 우리 국내의 집단 면역을 빨리 형성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빨리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 의무사에서도 우리 장병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접종을 위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의무지원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병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군 의무사령부 최병섭 의무사령관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특집으로 마련한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빠른 백신 접종으로 조금씩 성과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도 강건한 집단 방역으로 흔들림 없는 안보 작전을 수행하는 변함없는 군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